요리하는 조선 남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즐겼을까? 이 책은 조선시대의 기록들에서 찾아보는 조선 남자들이 즐긴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선인들의 소울푸드 닭고기.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겼던 고기는 단연 닭고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닭고기는 키우고 구하기 쉬운 단백질 섭취원이기 때문이다. 그럼 조선 사람들은 닭고기를 어떻게 즐겼을까? 오늘날 백숙과는 다르게 조선시대에는 냄비 대신 항아리에 닭을 넣고 주둥이를 종이로 막고 찌는 방법을 썼다. 조선시대의 닭 요리는 지금의 우리 것과 비슷하면서도 참 달랐다. 게다가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닭죽, 오개증, 칠양계, 팽개법, 수증계, 연계짐, 초계법 등과 달구이 그리고 참기름에 튀긴 달교리도 있었다. 이 외에도 동아짐, 열고자탕, 용봉탕 같은 고급스러운 음식에도 닭은 빠짐없이 부재료로 들어갔으니 닭은 진실로 국민 혹은 백성고기였던 셈이다. 조선시대 연포탕. 조선시대 연포탕의 재료는 닭과 두부였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 요리의 이름을 죽수규라고 적었다. 그러면 과연 정약용이 먹은 연포탕은 어떤 요리였을까? 산림경제에는 바로 이 연포탕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품이 끓어오르는 국이라는 뜻으로 연포갱이라고 적었으며, 만드는 법도 자세하게 실려 있다. 1. 닭을 깨끗하게 씻고 쇠고기는 핏기를 빼서 함께 솥에 넣고 물을 부어 푹 삶는다. 2. 두부는 단단히 눌러준다. 아무래도 연한 두부면 모양이 흩어질 수 있어서 그럴 것이다. 3. 두부를 길이 8 물결표 쌓인 9푼, 너비 2 물결표 쌓인 3푼이 되게 썰어 소금을 잠깐 뿌려두었다가 숯불 위 솥뚜껑에 기름을 두르고 앞뒤로 지져낸다. 4. 삶은 쇠고기는 따로 두고 두부를 국물에 넣는다. 5. 밀가루를 풀어 넣고 달걀도 풀어 섞는데 급히 휘저어서 골고루 섞이게 한 뒤 여러 번 끓여 맛이 어우러지게 한다. 6. 닭고기는 가늘게 찢어 넣고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각각 지단을 붙여 채를 썬다. 7. 사발에 국을 담고 찢어둔 닭고기와 지단을 가득 넣은 뒤 천초와 후추를 뿌린다. 8. 대꼬탱이에 두부 3 물결표 쌓인 4 조각을 꿰어 꼬치를 만든 뒤 국물에 담근다. 이날의 연포탕은 참으로 진미였는지 정약용은 이처럼 자세하게 자기가 먹은 요리의 재료와 모양새를 이야기했고, 그와 동시에 이곳의 얕은 산골과 너른 강물에 은거하고 싶다고 시를 읊었다. 조선시대 쇠고기? 옛사람들은 쇠고기를 어떻게 요리해 먹었을까? 쇠고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메뉴는 현대의 불고기다. 달짝지근하게 간장, 설탕으로 양념해서 삶아내듯이 구운 불고기는 입안에 착착 붙는다. 또한 갈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싸기도 하다. 옛날 조선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양념 고기구이가 있었다. 비록 불고기라는 이름은 아니었고 설암역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요리의 이름은 시기 및 출처에 따라 참으로 달라진다. 설암역적은 옛날 요리이다 보니 지금의 요리 방법과 많이 달라 보인다. 먼저 고기를 구울 때 불판을 쓰지 않고 대신 꼬챙이를 많이 사용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조리 과정은 고기를 굽다가 물에 씻거나 삶아서 굽는 법이다. 개고기. 조선시대의 개고기 요리는 게장이라고 했으며, 이를 한자로는 가장이라고 썼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개고기를 어떻게 요리했을까? 여기에서는 장계향이 쓴 요리책 음식비밀방을 참고해보자. 한 요리책에서 하나도 아니고 무려 6가지나 나온다. 개고기 순대, 게장, 개고기 꼬치 누르미, 게장국 누르미, 게수육, 게짐. 개고기는 임금님도 드셨던 음식으로 정조가 화성에 행차했을 때 기록된 원행을 묘정리 의궤가 그 일화를 밝히는데 1796년 정조 6월 8일의 일성록의 기록을 보면 이날 정조는 어머니인 회경궁 홍씨에게 잘 차려진 음식상을 올렸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것마냥 화려한 음식 목록 중에 구증이라는 요리가 있다. 글자 그대로 게를 찐 요리이다.
다만 이 요리의 준비물에 밀가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앞서 본 누르미처럼 소스를 만들어 끼얹는 식이었던 것도 같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요리로 가장증이 있었으니 이것도 게즘이다. 개고기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해져 책의 재미를 더해준다. 조선시대에는 회를 어떻게 먹었을까? 산림경제에서는 생선회를 만드는 법을 이렇게 소개한다. 물고기 꼬리와 내장, 겁질을 제거하고 얇게 저며서 종이 위에 살짝 말렸다가 실처럼 가늘게 썰고 물을 얇게 다져서 배에 짜서 곱게 만든 뒤 생채를 회와 섞어서 접시에 놓고 여기에 겨자와 고추, 식초를 뿌리면 된다고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생선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면 기름을 몇 방울 뿌리는 게 좋다는 팁도 전하고 있긴 하다. 오히려 더 잘 미끄러지지 않을까? 여기에서의 회도 요즘의 회와 아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요즘처럼 회를 무채 위에 올리는 대신 함께 섞었다는 것이 이채롭다. 당시의 회가 요즘과 가장 다른 점을 고른다면 요즘처럼 얇게 포를 뜨기보다는 실처럼 가늘게 채로 썰었다는 것이다. 간장게장.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간장게장을 해 먹었을까? 게장을 담그는 법은 음식디미방에 두 종류가 나와 있고 산림경제에서는 무려 7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간장게장 매니아로 누가 있었을까? 서거정은 문종부터 성종까지 6명의 왕을 섬겼던 처세의 달인이자 문장가였고 야사 모음집인 필원잡기의 저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 동시에 굉장히 만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특히나 게. 이렇게까지 공공연하게 개에게의 사랑을 피력한 사람도 참 드물다. 그냥 개도 아니고 개를 먹는 이야기만으로도 10수 가까운 시를 적었다. 이 외에도 상추쌈과 냉면 그리고 떡국 등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기록과 역사를 살펴본다. 특식편에서는 일본에서 건너온 고추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고추장이 된 이야기와 조선 사람들의 패스트푸드 참외와 역사 이야기 그리고 인절미와 떡에 관한 기록과 역사 이야기를 펼친다. 조선시대 조상들이 어떤 음식들을 먹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 책을 보며 재미와 지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다.